제피와 제큐 그리고 QILD까지 미국에서 손꼽히는 커버드콜 ETF를 모두 편입하고 있는 ETF가 있습니다. 에이스 미국 배당 퀄리티 플러스 커버드콜 액티브인데요.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 투자해도 괜찮은 ETF인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상장 월배당 커버드콜 ETF들 인기가 정말 많죠. 그 인기를 주도하고 있는 것이 제피와 제큐입니다. 국내 투자자분들이 보유한 제피와 제큐의 규모만 1.7조 원 정도가 돼요. 최근에는 그 인기가 유사 전략의 또 다른 커버드콜 ETF까지 확장이 되고 있죠. SCHD나 TLT의 사례처럼 미국의 인기 있는 ETF들은요, 동일 전략의 ETF가 국내에도 상장하기 마련인데요. 제피와 제큐는 액티브 ETF이다 보니까 동일 전략의 ETF가요, 국내에는 없습니다. 작년에 수많은 커버드콜 ETF들이 상장을 했죠. 그런데 대부분 데일리 옵션 커버드콜 ETF였어요. 먼슬리 옵션을 매도하는 제피, 제큐와는 투자 목적 자체가 다르죠. 실제 현장에서요, 제피, 제큐와 비슷한 전략의 국내 상장 ETF를 추천해달라는 질문을 정말 많이 받습니다. 그러면 저는요, 타이거 미국 배당 다우존스, 타겟 커버드콜 2호, 코덱스 미국 배당 커버드콜 액티브가 그나마 비슷하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하지만 둘 다 뭔가 아쉽죠. 일단 타미당 2호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SCHD와 S&P 콜옵션 매도 조합이 괜찮은지가 사실 의문이고요. 코덱스 미국 배당 커버드콜 액티브도 성과가 매우 좋긴 한데 이 디보를 그대로 가지고 오지 왜 S&P 500을 30%씩이나 담았느냐 이해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분명 계세요. 오늘 소개해드릴 에이스 미국 배당 퀄리티 커버드콜 액티브도요, 분명 아쉬운 점이 있죠. 셋 중에 가장 좋다 이런 의미는 아니고요. 국내 ETF 시장에서 제피와 제큐의 대안을 찾는다면 두 ETF와 함께 고려해볼 만한 ETF입니다. 2025년 5월 13일에 상장했습니다. 혼자 상장한 것은 아니고요. 새 ETF가 동시에 상장을 했어요. 운영 규모에서도 짐작을 하시겠지만 시장에 큰 관심을 받고 있지는 못합니다. 모든 신규 상장 ETF가 돈이 밀물처럼 들어오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DGRW라는 이름값을 생각하면 분명 아쉽죠. 상장한 지 2달이 조금 지났는데요. 이 셋 중에 그나마 상대적으로 높은 관심을 받고 있는 ETF가 에이스 미국 배당 퀄리티 커버드콜 액티브입니다. 이 두 ETF 같은 경우는 이미 시장에 비슷한 유형의 ETF들이 상장이 되어 있어요. 하지만 에이스 미국 배당 퀄리티 커버드콜 액티브는 운용 전략 자체가요, 국내 ETF 시장에 없던 ETF이다 보니까 투자자분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2025년 6월 24일 리밸런싱이 있었어요. 액티브 ETF가요, 수시 리밸런싱 하는 것 그리 놀라운 일은 아닐 수가 있는데 상장한 지 1개월 만에 이런 식의 리밸런싱을 진행하는 일은 흔한 일은 아닙니다. 에이스 미국 500 데일리 타겟 커버드콜이 편출이 되고 제피와 제큐의 비중이 늘었어요. 그리고 QYLD가 신규 편입되었습니다. 에이스 미국 500 데일리 타겟 커버드콜의 20%를 제피와 제큐가 각각 5% 그리고 QYLD가 10% 나눠 가진 셈입니다. 2025년 6월 24일부터요 DGRW 40, 제피 25, 제큐 25 그리고 QILD 10%로 운용을 하고 있어요. 편의상 DGRW라고 적어놨는데 포트폴리오의 40%는요 DGRW와 동일한 주식에 직접 투자를 하고 있고요. 제피, 제큐, QILD는 ETF를 편입하고 있습니다. 수익률만 본다면 6월 24일 리밸런싱이 아쉬울 수 있어요. 왜냐면 에이스 미국 500 데일리 타겟 커버드 콜의 최근 1개월 수익률이요 제피, 제큐, QILD보다 더 좋습니다. 하지만 결과론적인 이야기이고요. 이러한 리밸런싱에 대한 개인 투자자들의 반응은 대체로 호의적인 것 같아요. 이제는 의미 없는 논란이 되었지만 상장 당시에 에이스 미국 500 데일리 타겟 커버드 콜 20%를 두고 자사 ETF 끼워 팔기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일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합리적인 의심일 수는 있어요. 그런데 ETF를 그렇게 막 만들진 않습니다. 충분히 전략적인 판단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혹시 나중에 다시 편입이 된다고 하더라도 오해는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장 직후의 포트폴리오와 비교를 해보면요 S&P 500과 거의 유사한 수준의 변동성을 보이는 에이스 미국 500 데일리 타겟 커버드 콜이 편출이 되었고요. 그 비중을 제피, 제큐, QILD가 나눠 가졌으니까 변동성은 줄어들었습니다. 대신 매월 기대할 수 있는 인컴도 소폭 줄었어요. 에이스 미국 500 데일리 타겟 커버드 콜은요 목표 분배율이 연 15%인데 이 세 ETF의 분배율은 15%에 못 미칩니다.
포트폴리오를 보면 일단 DGRW는요, 커버드 콜이 아니죠. 포트폴리오의 40%는 온전히 시장 상승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퀄리티 성장주에 투자하는 DGRW의 특성상 상승장에서 S&P 500보다 살짝 부진할 수밖에 없어요. 연초 이후 성과를 비교해보면 스파이 8.2%, DGRW는 6.02%입니다. 제피와 제큐 모두 커버드콜 ETF인데요. 성격이 완전히 다르죠. 제큐는 대형 기술주에 투자하고요. 나스닥 100 콜옵션을 매도하는 반면 제피는 배당주에 투자를 하고요. S&P 500 콜옵션을 매도해요. 둘 다 OTM 옵션을 매도하기 때문에 시장 상승에 일부 참여가 가능하긴 한데요. 제피의 주식 포트폴리오는 낮은 변동성, 안정성을 추구하기 때문에 높은 상승의 참여는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QYLD는 나스닥 100을 매수하고 나스닥 100 ATM 콜옵션을 100% 매도합니다. 나스닥 100에 투자하지만 나스닥 100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 ETF는 아니에요. 나스닥 100 변동성을 활용해서 높은 인컴을 추구하는 ETF입니다. 최근 3년 누적 성과인데요. 수익률을 보면 대략 편입자산별 특징이 보입니다. 최근 3년 동안 스파이 S&P 500이 67.3% 상승했는데 DGRW는 52.9, 제큐는 61.6% 상승했고요. 제피는 31.5, QYLD는 32.7%를 기록을 합니다. 이와 같은 상승장에서는 DGRW, 제큐 잘 올라가고 있죠. 반면에 제피와 QYLD는 이 밑에서 완만한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승장에서는 DGRW와 제큐 횡보장, 그리고 하락장에서는 제피와 QYLD의 강점이 발휘될 수 있는 굉장히 밸런스가 잘 잡혀있는 포트폴리오라는 생각이 듭니다. 월배당을 지급을 하고요. 분배금 지급 기준일은 매월 마지막 영업일입니다. 포트폴리오 내 보유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주식의 배당, ETF의 분배금으로 월분배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평균 배당 수익률과 편입 비중을 고려하면요, 포트폴리오에서 기대할 수 있는 인컴 수준은 연 6.8%입니다. 다만 에이스 미국 배당 퀄리티 커버드 콜 액티브는 환율도 고려해야 하고 ETF가요, 꼭 편입 자산에서 발생하는 인컴만을 재원으로 분배금을 지급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에이스 미국 배당 퀄리티 커버드 콜의 분배율이 연 6.8%다 라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참고 삼아 보여드린 것이고, 실제 ETF의 분배율이 얼마나 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상장 이후 첫 분배율은 1%였는데 운용기간이 한 달이 아니었습니다. 직접적으로 참고할 수 있는 데이터는 아닌 것 같고요. 관심 있는 분들은 다음 주 화요일이죠. 7월 29일 분배금 공시가 있을 테니까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보여드릴 데이터는 개인적인 호기심을 공유해드리는 차원에서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간은요, 2023년 1월부터 2025년 6월까지고요. 에이스 미국 배당 퀄리티 플러스 커버드 콜 액티브의 현재 구성과 동일하게 투자했다라고 가정을 한 거예요. 환율 변동에 따른 환차익 또는 환차손, 그리고 포트폴리오 리밸런싱도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요, 분배금 재투자를 가정한 토탈 리턴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제피와 제큐 사이에 매우 이상적인 숫자가 나왔어요. 연환산 수익률을 보면 제피가 8.58%, 제큐가 22.3%인데 에이스 미국 배당 퀄리티 커버드 콜을 가정한 포트폴리오는 15.6%를 기록을 했습니다. 변동성도요, 제피보다는 높지만 제큐보다는 낮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맥스 드로우다운은요, 고점 대비 주가가 얼마나 하락했는지를 의미하는데요, 올해 시장이 급락했을 때의 수익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7.58%로요 나름 선방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적 성과 추이인데요, 제피와 제큐의 딱 중간 정도의 성과를 보여주고 있고요. 보고 계시는 막대 차트는 연도별 성과입니다. 녹색이 제피, 하늘색이 제큐이고 파란색이 에이스 미국 배당 퀄리티 플러스 커버드 콜 액티브를 가정한 포트폴리오예요. 2023년 그리고 2024년 성장주가 워낙 좋았기 때문에 제큐 성과에는 당연히 못 미치지만 제피보다는 괜찮은 성과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QYLD를 조금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개인적으로는요, 이 QYLD 10%의 존재가 전체적인 밸런스를 유지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역사상 최고 수준을 계속 경신해 나가고 있는 현재 나스닥 100을 고려하더라도 상승장보다는 하락장에서 그 장점이 극대화되는 QYLD의 존재는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액티브 ETF이기 때문에 이러한 포트폴리오의 구성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어요. 하지만 정말 대대적으로 바뀌지만 않는다면 한국의 제피 혹은 제큐를 찾는 분들에게
훌륭한 대안이 될 수 있는 ETF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코덱스 미국 배당 커버드콜 액티브와 비교해달라는 의견 많이 주시는데요. 변동성만 놓고 비교를 해보면 코덱스 미국 배당 커버드콜 액티브가 더 높습니다. 주가 상승 참여가 목적이라면 코덱스 미국 배당 커버드콜 액티브,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투자를 원한다 라고 하시면 에이스 미국 배당 퀄리티 커버드콜 액티브가 더 좋은 선택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두 ETF를 보다 자세히 비교하는 영상도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ETF 읽어주는 남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